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제 많이 빠져나갔던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환율도 여전히 부담되는 선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1,470원을 터치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정재훈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무역 전쟁이 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트럼프 측에서 중국 보복 관세 철회 안 하면 우리 50% 추가로 또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놨잖아요. 오늘 시장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불확실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복 관세를 좀 부과를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50% 베팅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쪽에서도 베팅을 했죠.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국의 상황도 좀 다르고요. 미국 쪽의 상황도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대비를 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1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좀 바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재선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중국 쪽도 미리 좀 대비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강경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맞보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대 매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그 큰 국가에서도 찌라시가 좀 돌죠. 90일간의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급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국내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일본 시장은 반등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6%대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은 1.7%, 코스닥 시장은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오늘 장중이지만 9조 원이 넘는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또한 선물도 보게 되면 3월 27일부터 선물도 매도가 나왔죠. 3월 27일부터 보게 되면 선물 매도와 합계가 5조 1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은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어야 그래야 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던 금융투자 쪽도 매도로 좀 돌변했습니다. 2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전히 연기금 쪽은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행입니다. 자, 우선 지수가 급하게 밀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2월 달에 2680포인트대의 고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2500포인트대 초반까지 되밀렸습니다. 요 박스권에서 흐름들이 좀 나오다가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이 하락에 대한 폭만큼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가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질 않고 있죠. 이번 주가 옵션 만길이 있죠.
지금 파생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20포인트 이 자리대를 강하게 좀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바닥에 대한 모습들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등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섹터별로 낙폭과대로 또 다 빠졌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수가 과하게 빠졌어요. 낙폭 과대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나오는 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섹터별로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게 됩니다. 낙폭 과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를 주도할 섹터가 탄생을 하게 될 거예요. 테마도 좋고 업종이나 섹터들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제 2327포인트 이 자리대 종가상 PBR이 0.81배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형성됐던 236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가 0.83배였고요. 지금은 어제는 0.81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해도 한 82배 정도 수준밖에는 되진 않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됐을 때 PBR을 보게 되면 0.8배대가 잠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다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2000 금융위기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11년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지수의 하단 자리대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려갈 자리대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보는 것보단 수익으로 연결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낙폭과대로 빠졌으니까 종목군들이 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까지 해야 될 거야 라고 좀 보게 되면 하락의 시발점으로부터 절반의 되돌림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 3월 하순경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하락폭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2490포인트 요 정도가 일단 되겠네요. 요 구간대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단 지금 이 신규로 매수를 했다라면 요 아래에서 신규 매수한 이 부분들은 2490포인트 위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외바닥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다중바닥이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되밀렸어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외바닥의 모습들보다는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처럼 나오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23년도 10월 말경에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하락폭에 되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되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에서는 일단 분할로 밑에서 산 거는 매도를 한다. 그렇게 좀 전략을 구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수가 출렁거리면서 뒤집혀버리면 섹터가 좀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도 섹터가 바뀔 거다. 이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쪽 섹터가 될지 그 부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시장 진단 듣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전해진 바가 있었죠. 6월 3일 화요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정부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또 섹터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희 중간중간 종목 상담까지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 좀 볼까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6조 6천억 원이라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일각에서는 또 2분기 실적을 끌어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냉정하게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나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를 사재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어찌 될까?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6조 6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예상치를 보더라도 HTS상에서는 5조 원이 약간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3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반응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1분기 말에서 인상이 됐죠.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에. 그러면 2분기 실적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밀려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들이지만 여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사실 엔비디아예요.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엔비디아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좀 해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액면 분할했던 부분들인데 저가를 깨버렸어요. 저가를 깨버리고 100불 이하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게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탄력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일단 지금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5만 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5만 원에서 요 6만 원 초반대 이 자리대가 박스권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의 수급도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외국인 쪽의 수급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아요. 지금 한동안 좀 매수가 유입이 되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박스권으로 좀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22만 원에 대한 안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2만 원이 안착을 하게 되면 종가상 그러면 이 정고점 자리대 24만 8천 원 자리대를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만 원 자리대를 안착을 못했어요. 저항으로 부딪히면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다시 22만 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언저리를 봐야 돼요. 20만 원 요 자리대, 즉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요 언저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20만 원 언저리대에서는 이 매수를 했던 부분들을 일단 챙겨놓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우리나라 국내의 반도체 쪽 섹터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반도체 기업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작년 8월 달부터 굳건하게 지켰던 이 하단 자리대를 바로 깨버렸어요. 이걸 바로 깨버리고 난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밀린 건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 85불 이 자리대가 저항으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즉 반도체 쪽이 빨리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반등이 박스권 하단 자리대를 빨리 회복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관세 부과했을 때 중국도 맞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베팅을 했죠. 중국도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처리 안 하면 50% 관세 인상할 거야 라고 또 미국에서 얘기했죠. 근데 중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보복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언급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불확실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보단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할 거예요. 어제도 자료를 아마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미국 수출 비중이 SK 하이닉스가 63%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그러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면 SK 하이닉스가 변동이 조금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추세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반등이 나오고 났을 때, 일정한 부분 되돌림이 나오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고 다시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지금 HBM 단에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한미 반도체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거시 부품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삼성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날 거고, HBM 쪽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무리 경쟁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지금은 매도를 할 구간들은 아니다. 다만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 조금 찝찝하게 보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은 수출입 데이터, 관세로 인해서 사재기를 했는지, 이거는 3월 달 수출입 데이터 말고 4월 달 거를 좀, 4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를 봐야겠죠.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롱텀으로 보는 것보단 최근에 매수한 걸 일단 단기적인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덜어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온 상담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닉네임 차캐핑 삐뚤어졌어님이신데요. TCK 매수하셨네요. 85,500원의 매수 가격이고요. 15%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수익 중이십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추가 전략 더 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TCK 상방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우선 85,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TCK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800억대, 즉 역성장을 했죠. 22년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24년도 개선되고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22년도에 육박합니다. 이익 구조 같은 경우 900억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2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밸류가 그렇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쪽은 태양광 쪽에 있어서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소재 쪽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지수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TCK는 작년에 바닥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를 크진 않지만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 9만 원짜리대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241선 자리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 좀 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10만 원대, 11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TCK도 나름대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뭐 협업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CK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8만 500원 정도면 싸게 샀으니까 요 전고점 자리대 요 또는 241선 요 구간대를 저항으로 좀 놓고 보는 요 구간에 조금 챙겨 놓고 나머지만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목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런 전문가님의 분석들 모두들 받아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 방법 아래 하단의 자막까지 함께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 호재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이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사이죠. 이 헌팅턴 잉걸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정 시장을 공략하는 데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HD 현대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거든요. 이 영향 받아간 걸까요? 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선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제법 좀 많이 올랐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8만 원대에 있다가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저가 기준으로 6만 200원 자리대까지 좀 밀렸습니다. 조정이 끝났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은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반등 시 매도 의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HD 쪽의 기업들은 오히려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 난 이후에 12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렸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20선 깨고 난 이후에 작년에 저점 자리 때 언저리 때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HD 현대그룹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MRO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LG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라간 폭이 별로 없죠.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HD 쪽에 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그룹 쪽이 또 다른 시너지 요번에 이 계약을 계기로 협정 동맹을 계기로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HD 현대 계열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얘는 여전히 괜찮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기업들도 좀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오늘 뭐 6%대, 7%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따라가지는 말고 매수를 할 거면 어제처럼 이렇게 밀렸을 때 하는 건데 우선 오늘 또 출렁거리고 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이 없어요. 조선 쪽 섹터가 없어서 나는 이거 한번 좀 매수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 나 이거 여기서 이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밀렸을 때 10% 밀렸을 때 그리고 27만 원대, 26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럼 26만 원대니까 요 구간대에 한번 그리고 또 10%가 밀리면 그 구간대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3분할 3번 정도를 매수를 하거나 4번 정도를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장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주도 섹터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시장이 뒤집히면 주도 섹터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자, 지금 조선 쪽이나 방산 쪽에 있어서는 안 좋은 얘기는 없어요.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HD 현대일렉이 지금 나쁜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조정이 조선이나 방산 쪽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지금 몇 달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HD 현대일렉 기준으로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한 달, 2달, 3개월째 지금 조정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도 3월 달에 고점을 쳤으니까 지금 한 달, 2달, 3달 하게 되면 2분기는 조정 사이클로 눌림목을 좀 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3월 달에 하나오션은 고점을 쳤지만 얘 똑같이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한국조선해양은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 섹터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다른 조선주들이 막 움직일 때 얘는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얘가 하는 업무가 유지보수잖아요. 그럼 MRO 쪽에 있어서는 이쪽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개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노후 선박 개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오히려 현대마린 엔진이나 현대마린 솔루션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호재임에는 좀 틀림없죠. 뭐 관세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신고가를 노려본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신규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현대마린 솔루션 이쪽이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는 그냥 좀 관망을 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섹터 쪽도 함께 점검을 해 가겠습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 4조 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쯤에서 AI 섹터 전략 좀 더 더해 주시면 어떨까요? AI 쪽 섹터는 모르겠습니다. 뭐 추경을 했을 때 3, 4조 원을 투입한다. AI에. 그럼 전부 다 AI에 투자가 될까요? 기반 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투자가 되겠죠? 그 총합이 3, 4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확인을 그걸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인 테마로 엮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 있어서의 정책, 야당 대표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쪽에도 엮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솔트룩스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나오겠죠.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다만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섹터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해 150억대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솔트룩스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난 이후에 최고의 실적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네요. 전망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런 쪽에 있어서 만약에 정책적인 그런 테마로 엮게 된다라면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실적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잘 나오는 애들이 한글과 컴퓨터죠. 한글과 컴퓨터 실적이 잘 나와요. 올해 최고 실적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돈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자금의 여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들은 정치적인 테마성의 흐름들이 오늘은 좀 더 짙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솔트룩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뭐 셀바스 AI라든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신규로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올라간 건 따라 들어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쪽을 보게 되면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거래했을 때는 많이 올라가 있는 쪽보다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막에 있는 부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전문가님께서 장이 열리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이슈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또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이 전력 설비 쪽의 이야기도 조금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또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력 쪽이기도 하잖아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관세 때문에 고점 대비 그 하락도가 굉장히 깊기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미국에서 공장 증설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관세 무풍지대로 아예 분류해봐도 될까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력 쪽이 최근 들어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HD 현대일렉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1선을 깼어요. 지금 60과 120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이게 중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적으로 보면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60, 120 데드가 나올 때 지수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효성중공업은 그나마 좀 덜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인공지능 쪽에 이게 전력 전선 이쪽이 좀 약해진 부분들을 좀 보면 딥시크에 대한 출현 이 부분들로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러면 굳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 고사양의 엔비디아의 칩이 없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연구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전히 전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쪽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요 23만 원, 요 언저리 때까지 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올해 이제 상반기 2분기 때 잘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나고 한다라면 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즉 떼탄 종목보다 빈집을 오히려 선택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로 추세를 따라 그리고 있겠지만 거기에 비중은 3 정도, 3 이내, 많이 빠져있는 쪽 섹터에 오히려 70%의 비중을 가져가 보는 게 7대3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처음에 전력 쪽이나 뭐 테마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막 시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온갖 뉴스들이나 재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서 막 상승을 해나갑니다. 근데 지금 전력 쪽에 있어서의 뉴스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용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휴식기를 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강하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 펌프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은 그 부분들을 기다리는 단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고 실적입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 30%가 넘게 성장을 해요. 거의 40% 가까이 성장을 해 나갈 거거든요. 밸류도 그렇게 비싼 부분들은 아닙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을까? 있죠. 자,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이제 5개월선 이탈했고 10개월선 이탈했어요. 요 20개월선짜리 때는 그래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21선 요 언저리 때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승의 38%대를 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20개월 선이면 한 25만 원 언저리거든요. 다음 달이면 20개월 선이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대충 타협을 하고 본다라면 25만 원대에서부터 23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일단 그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대가 여기가 되겠죠. 요 언저리대, 여기 요 언저리대가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변압기 쪽 보게 되면 이제 전선이나 이런 쪽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LS도 많이 빠져 있고 LS 일렉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LS 일렉 같은 경우 기준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 과정이 여기에서 나올까 요걸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선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년 8월달, 9월달 이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이 자리대가 여기가 되거나 요 위치가 되겠죠. 지금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가 이격이 들어 눕는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는 신규 매수는 좀 관망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매수를 할 거라면 제가 다른 쪽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정지훈 전문가님 서울경제의 원조 전문가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정말 디테일한 분석들 함께 해주시는데요. 기업의 성장성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더 많은 노하우들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함께 챙겨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축소 소식에 오늘도 7% 넘는 급등세를 함께 시연해주고 있죠. 전문가님 다시 70만 원 회복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좋은 얘기가 뭔가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 재료가 소식이 좀 나왔어요. 뭐냐면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 유상증자에 대한 규모가 이게 좀 줄어듭니다. 이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기존의 주주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겠죠.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이 7천억, 타법인 취득 자금이 1조 6천억, 그래서 2조 3천억 규모로 줄어들었어요. 일단 요게 호재. 그리고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30조에 영업이익 3조. 요게 일단 나왔어요. 이것도 오늘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30조 매출에 3조 영업이익이에요. 그럼 올해 예상했던 게 19조입니다. HTS에 나온 게 19조죠. 그럼 나머지 11조는 어디서 나오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0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 3조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전망치보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이상 상향된 거잖아요.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11조가 늘어난 거니까 그러면 50% 가까이 매출도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거의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까? 월봉 차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사고 싶으면 월봉 차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전 못 삽니다.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글쎄요. 저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요. 이거 신규로 저는 접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럼 왜? 호재도 많은데? 물론 호재 많아요. 중동 쪽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죠. 계속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호재밖에 없는데 악재? 불확실한 요인? 이건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무기 판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다운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쟁사가 더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에어로한테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유럽 쪽에 있어서 자주 국방에 얘가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로존 내에 회사가 있고 유로존 내에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그런 쪽에서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클까? 이게 두 번째 고민이에요.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하나오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넥라인 깨지면 밀린다고. 이거 반등시 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더 빠질 겁니다. 하나오션. 그런 것처럼 하나에어로도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반등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70만 원 위에서 막 샀어요. 이건 한 번쯤은 덜어줄 자리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중기 투자를 하겠대요. 여기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여기서 삽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굳이 왜 여기서? 저기 밑에 죽어있는 종목군들 허다한데 그런 종목군들을 오히려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신규 접근은 저는 반대하고요. 70만 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 위에서 매수한 분들은 분할로 매도해서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나에어로와 같은 이슈 가지고 있던 기업 한 곳 더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체크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다르죠. 일단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상증자에 대한 규모는 축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모양새는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반등 시도가 나올 건데 어찌 됐든 지금 요런 식의 지금 이 과정이잖아요. 요 구간 자체가 20일이 꺾이기 시작했던 요 타이밍이란 말이죠, 지금. 그럼 요렇게 요 구간만 요렇게 해서 보게 되면, 여기만 보면 이 친구가 21선이 들어 누웠다가 꺾였어요. 이탈했다가 들어 올렸고, 그러면 요 구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21선 깼어요. 21선 깨면서 내려갔고 하락에 21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만들어가고 21선을 들어 눕혀 놓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21선 내려올 거고, 종목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그러면서 이 21선이 많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 또는 2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언저리대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겠죠.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시간 좀 필요합니다. 작년 11월, 12월 달 이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 공시 분석부터 차트 분석까지 정말 다방면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